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본 형태의 세계는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형태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수평과 수직, 곡선과 직선, 건축, 음악, 예술, 고대 문화부터 현대 예술까지 거침없이 종횡무진, 특유의 감각으로 섬세하게 아우르며 직조해낸 찬란한 테피스트리 같은 책입니다. 갓 나온 신간입니다.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를 품고 오신 오묘한 저염식 낭만 소금을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의 시력을 높여주시는 건축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 네. 카메라가 네. 케이크를 잡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작가님 얼굴이 공개될 때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곧 저는 아마 제 얼굴을 지금 보지는 못하는데 네, 네. 지금 나왔어요. 이제 상당히 보라에.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북카페에 오셨는데 또 이게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뭔가 반짝반짝하죠. 어떠신가요? 저 밖에 스튜디오에서 밖에서 기다릴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가님부터 핀란드의 그 산타의 세계에서 오신 듯한 느낌이 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반짝반짝해가지고 스튜디오 네. 내부가 네. 우리가 그 머리띠까지도 준비해드렸는데 아직 안 네. 하셨네요. 머리띠는 머리띠는. 제가 또 지금 오래간만에 와서 잠깐 네, 지금 바로 집중한다고. 즉각적으로 네. 머리띠까지 해주셨습니다. 머리띠를 제가 망토도 해본 적이 하셨고. 없어가지고 네. 인생 첫 머리띠인가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 요런 상태가 저한테는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태요. 이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좀 약간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 교수님만, 작가님만 괜찮으시다면 전혀 민폐가 아니고요. 빛나는 상태들의 춤 뭐 이런 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북카페에 이렇게 신간을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를 품고 오셨습니다. 출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오랫동안 준비하셨죠, 이 책을.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원고 작업을 한 거는 한 4, 5년 정도 되는데 와, 그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한 10년 정도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림자의 위로하고 겹치던 시기도 있었는데 네. 네네. 그 제가 요거는 또 그 오랫동안 또 답사하면서 준비해왔던 그런 책입니다. 4, 5년간 원고 작업을 하셨고 여기에 지금 수록된 도판만 580여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모으셨는지 그 과정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렇고 읽고 나니까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방대함이라는 말이 이제 네. 그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제 너무 넓게는 했지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약간 요런 생각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일단 사례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자연 고대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쓰긴 했습니다만은 음, 자료는 제가 뭐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해외 건축가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진들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 공유 인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도움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러 네. 또 전문가분들하고 그러한 에너지가 좀 모인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책을 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네. 번째 책은 아니지만 기존에 내셨던 책들과는 또 느낌이 좀 다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형태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못이 딱 박힐 정도로 네.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간이라는 주제로 공간의 진정성, 네. 공간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공간을 만드는 건 어쨌든 형태인데 뭐 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형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해본 그런 저작이 국내에는 많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어, 들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배경 중에는 하나였습니다. 출발했던 계기가. 저는 김종진 작가님 책 쭉 따라 읽은 사람으로서 이번 책 너무 좋았어요. 저의 최애. 네. 김종진 작가님 책 중에서. 다음 책 어쩌시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 쓰면 되죠. 다음 그래요? 다음 아니요. 책은 쓰셔야죠. 네, 그건 쓰셔야죠. 아니고 무슨. 요번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아, 요번에 이제 그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서 네. 제가
아, 다음 책은 좀 한참 있다가 쓸 것 음. 같다. 에너지를 많이 썼다. 뭐 요런 생각도 어. 나름은 했습니다마는 네. 또 독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그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빨리 다시 쓰고 싶은 쪽으로 저희가 오늘 돌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고 계신데 네. 종신 교수님 지금 이 카페인님들의 사연이 눈길을 굉장히 현란하게 붙잡고 있죠.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님, 안녕하세요. 낭만소금 김종진 교수님 하셨고요. 문소라님, 우와, 낭만소금 김종진 교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망토와 머리띠 완전 착붙이에요. 착붙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지금 하승성님은 해리포터 같아요. 하셨습니다. 김지희님, 머리띠가 찰떡이세요. 김미향님, 산타와 루돌프 머리띠가 잘 어울려요. 서혜진님, 망토가 잘 어울리셔요. 기윤덕님, 또 이제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출간 축하드리면서 건축로드 진행하실 때의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의 제목이 낭만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책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지금 김종진 작가님 모습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친밀감을 표현하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이 화면에 반사된 느낌만 가지고 있는데 아, 네, 반사된 걸 보고 계시는 반사된 거군요. 느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제가 안 보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제 예, 모습을 안 보기 때문에 마음은 네. 편하지만 우리 독자분들, 카페인 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사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떠올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네. 책을 저희 펼쳐서 이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빛나는 형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부터 비정형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작점은 수평입니다. 왜 수평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 간단한데요. 지금 우리가 작가님하고 저하고 또 밖에 계신 분들, 또 카페인 분들, 지금 현재 순간에서 네. 형태를 하나만 남겨야 된다고 하면 아마 수평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앉아 있고 또 책상에 손을 대고 있고 방 음, 바닥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수평이 없으면 인간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수직은 우리가 벽으로 뭔가를 세우고 가로막는 역할이 조금 있는데 어, 수평은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수평이 없게 되면. 그쵸. 그래서 수평판이 이제 제일 가장 기본에 나왔던 것도 아주 기본적인 근원 요소니까 그렇게 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평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수록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건 대지, 땅. 네. 우리가 이제 아무런 건축물도 없을 때 땅을 걷던 그 선사시대 인류가 그렇죠. 겪었던 최초의 물리적인 형태들은 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책 구성도 굉장히 재미있던데요. 처음에는 자연에서 어떤 이 형태들의 출발점 같은 이미지를 딱 이렇게 포착을 네, 네. 하시고, 그리고 그 말, 이를테면 수평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라틴어 어원까지 좀 얘기를 하시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아우르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하시고 쓰시는 동안 작가님도 여행하신 기분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연을 염두에 두고 썼던 건 아니고요. 오, 제가 이제 근대 건축과 현대 건축을 그리고 중세까지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그 원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근데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고대 문화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근데 말의 형태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나는 어떤 그러한 예를 들어 수직도 네. 우리가 버티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인체를 기준으로 성립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 끝, 발끝 이렇게 축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과 인체를 다루지 않고 어원을 다루지 않고 건축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네. 조금 원류를 다루다 보니까 음,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평에서도 지금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축로드 시간에 이렇게 언급해 주셨던 네, 그 건축물들도 많아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낙수장도 네, 그렇고요. 네, 네. 낙수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스반데로의 수평성 정신 맞아요. 그런 것들은 건축 로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요번에 쓰면서도 제가 건축 로드 그때 6개월 이상 하면서 건축 로드에 소개했던 작품들이 사실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나름은 그래도
그때 건축로드 하면서 저도 정리가 많이 됐고 어. 요번에도 정리가 많이 됐는데 수평 세계에서는 우리가 한옥도 당연히 이제 수평 공간이죠. 네, 그렇죠. 전통 공간도. 그래서 우리 동양 건축 같은 경우는 수직의 요소보다는 이렇게 열린 공간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우리의 또 뭐 그 유불선 사상하고도 또 관련이 있었고 네. 목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묶여진 하나의 공간 문화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간 문화다. 네네. 그쵸. 네. 여기 지금 언급하셨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이라든지 이게 해외에 있는 건축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로 들어주신 그 예시들을 보니까 서울 종로에서도 또 이 네. 수평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에서 이제 종묘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수평이 제가 이제 종묘 같은 경우는 열주를 말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요. 종묘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월대 같은 경우는 네. 넓은 그 돌 그 마당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 이제 지금 겨울에 눈이 올 때 종묘를 음, 방문하면은 그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지금 정전이 아직도 공사 중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평의 공간들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언급하신 거 보니까 19세기 한국의 그 일부 평상은 네네. 거의 아주 고급 가구로 취급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했다 얘기하시면 평상 맞아요. 문화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수평 감각인 거죠. 그렇죠. 평상이 우리가 그 평상에다가 이렇게 장판 뒤집어 싸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거기 네, 많이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도 드시고 그렇죠. 그러한 평상을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낡은 그런 요소이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상이 그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독립돼 가지고 쉼의 음, 공간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평상을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세계 문화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또 고유한 문화기도 하고 또 음, 우리나라의 그 찜질방, 우리나라는 방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온돌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수평의 바닥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요소였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편의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중에서 일단 수평 얘기 살짝 나눴습니다.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오케이 퀴즈. 오늘 문제 나갑니다. 다음에 연상되는 공통된 형태는 무엇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플파크, 앙리 마티스의 춤, 커피잔, 동전, 강강술래. 콤파스로 이걸 그릴 수 있는데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의 집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카페인 여러분 주변의 이것 모양의 사물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찍어 보내주세요. 오, 내 주변에 있는 이것 모양의 사물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이것도 사진으로 함께 보내달라는 얘기신 거죠? 네, 아니면 맞습니다. 언급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 오늘은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힌트를 주시겠어요? 힌트요. 네. 이렇게 주변 사물을 보실 때 몸을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리시면 오, 그게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만든 그 그렇죠. 동선 자체가 그렇죠. 그게 되는 동선 거죠? 움직임이 어. 이 답의 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미숙님, 교수님 귀여운 모습 보려고 보라 켜고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고요. 유영주님, 산타마을도 건축하실 것 같은 김종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산타마을을 만약에 건축하신다면, 여기 언급한 수많은 형태들 중에서 특히 무엇을, 하나만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실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산타 마을은 왠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네. 이렇게 촛대들도 많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음, 저는 이제 제가 제 모습을 지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작가님, 고은 작가님이 네. 더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화사하고 붉은 톤이 네. 반짝반짝해서 더 잘 설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음악을 한 곡 들을 거고 그 네네. 음악 나가는 동안 네.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음악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브라질 음악가 세르지오 멘데스의 삼바 두오로라는 곡입니다.
90년대 초반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삼바의 신나는 리듬이 이제 많이 가미가 돼 있고 이 곡을 들으시면 아까 어깨 퀴즈 아, 하고도 연관이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흥겹게 사람들하고 손을 네. 잡고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 뭐 오, 그런 것이 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곡이 힌트군요. 네, 어떻게 힌트입니다. 보면. 네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형태라는 키워드로 떠나는 북카페 건축로드입니다. 효영 출판에서 펴낸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를 쓰신 건축가 김종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정답에 해당되는 어떤 물품, 주변에 있는 사물 무엇이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페인님들께 얘기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변에 있는 이 형태의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그 테이블 위에 접시 보내주신 분도 있고 테이블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자, 이건 너무 강력한 그 힌트 같은데 자동차 핸들을 찍어 보내주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게시판을 두루마리, 보니까 휴지. 예, 답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맞아요. 사진도 보니까 각 다양한 장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사진 촬영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시네요, 보니까. 와, 네. 우리 카페인님들 여기에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 정답에 해당하는 형태를 가진 주변 사물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바퀴도 있군요. 그러네요, 자전거 바퀴. 바퀴도 예. 있고. 애플파크가 거의 바퀴처럼 생겼죠. 네. 네. 어떤 분은 지금 문제집 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네,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건데요. 그것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바로 이 정답에 해당하는 형태,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무언가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직 무엇일지는 더 찾아보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종진 교수님은 북카페에 오시기 직전에 이제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을 독려하시다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산타마을 오신 것 같은 그 기분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도착해서 카페에서 이제 내일 또 심사를 받는 학생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네.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또 그럴 때는 약간 근엄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올라와서 지금 빨간 망토와 네.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약간 다중인격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네,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 북카페는 올 때마다 네. 신선한 살짝의 충격들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저는 항상 기대가 되고 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북카페 약간 비정형에 가깝나요? 북-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북카페는 친다면? 그렇죠. 비정형에 가깝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뭐 수직, 수평, 뭐 경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북카페는 비정형이다. 그 북카페는 가장 반대되는 게 그리드가 아닐까 싶고요. 북카페와 가장 반대가 그리드라고요? 그리드는 저 굉장히 약간 오늘 옷차림 그리드스러운. 그렇죠. 옷차림은 그릇인데 북카페의 전체적인 성격은 비정형에 가깝지 않을까? 비정형이. 네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지만 그게 매력인. 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평 살짝 봤었는데요. 지금 언급 속에서 계속 이 책의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그러면 김종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낭독 부분은 그 중간의 형태에서 발췌를 하기보다는 책에 나가는 글에 있는 지금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 책을 썼는지도 이제 여기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책의 성격을 좀 규정하는 그런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진 교수님 목소리로 듣고 갈게요. 무수한 형태는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수렴했다. 이들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문화다. 각 장에서 살펴보았듯 인류가 만든 거의 모든 형태의 원천은 자연이었다. 투박한 원시 형태와 개념은 고대 문화에서 중세, 근현대를 거치며 현재의 문명으로 발현했다. 발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몇천 몇만 년 전 선사시대 조상이 만든 형상은
단순하고 투박할지라도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형태의 문명에는 인류의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다. 하나의 기둥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 높이 치솟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위를 향한 위가 주는 초월의 감정을 느끼고 끝내 어떤 수직 형상을 세워 올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의 원형 건물이 본질이 아니다. 대지를 감싼 반구 하늘에서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서 둥글고 내밀한 공간성을 인식하고 끝내 어떤 원형의 건축을 짓는 인류의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 멋진 건축, 멋지지는 않지만 진실한 건물, 삶을 일구는 공간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모두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형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안에 담긴 인간의 기쁨과 눈물, 감정과 정신을 사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 이 책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는 빛나는 인류 정신의 조각에 대한 이야기이자 빛나는 우리들의 노래다.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나가는 글의 일부, 이렇게 김종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여기 이 형태들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을 따라 보고 그리고 여기 적어두신 사유를 따라 읽는 것도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작가님이 그 원형은 무엇이고 혹은 뭐 수식은 무엇이고 수평은 무엇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은 고정이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건축물과 어떤 각도로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제가 이제 책을 쓰는 동안에도 간혹가다 궁금했던 게 어떤 수직의 높은 어떤 요소를 보고 우리가 초월적인 감정을 느낄 때 네. 저기 지나가는 개미도 그렇게 느낄까?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기 지나가는 어떠한 동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음, 뭐 이게 굉장히 우리 고유의 어떤 느낌일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인간은 높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낄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경험, 그다음에 심리적인 경험, 음,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네. 형태하고 같이 마치 춤을 추듯이 어, 우리한테 이렇게 교감을 하지 않는가?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수평 얘기했었지만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수직벽, 근데 그 벽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사례로 들어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면 통곡의 벽도 있고 베를린 맞습니다. 장벽도 있고 네. 많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으면서 책에도 썼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인터넷에서 벽이라는 걸 중심으로 자료를 찾게 되면 네.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 벽은 막혀 있고 장애물이다. 그쵸.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음, 그걸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벽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방이 있고 개인적인 아늑함은 벽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벽이 높은 어떤 건물을 볼 때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저 높이 있는 걸 보고 그럴 때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는 어떤 연상작용이 어, 음악에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쵸. 공간에서도 그런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 미술, 음악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음, 당연히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현상이 주는 인간한테 주는 느낌, 네.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건축가들이 이렇게 어떻게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발현해서 음, 만들어서 경험을 만드는가. 뭐 교회면 당연히 이제 성스러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집이면 또 아늑한 느낌이 들어야 될 거고 네. 같은 벽이라도 수많은 어떤 갈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수직 벽과 기둥은 또 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 이번 책의 표지에도 기둥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카페이님들 이 책에 수록된 다른 사진들을 지금 바로 보시지 못하시더라도 책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책 표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서 얘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둥은 독일에 있는 그 화장장 건물의 그 네. 내부의 모습인데요. 그 기둥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 건축물의 기둥들을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뭐 병산서원이나 이런 데서 보는 만대로의 기둥들도 참 아름답지만 현대 건축물에서 기둥을 쓴 사례들 중에 네.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사례 같은 경우가 기둥을 참 의미를 잘 담고 표현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사례였고요. 이게 화장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망자를 위한 공간인데 그게 그 기둥 끝에가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당연히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축을 가지나요? 정신적인 축을. 기둥이.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그리고 그 공간에 실제로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네. 기둥이 단순히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이 건물을 뚫고 저 위에 있는 어떤 밝은 곳으로 네. 갈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굉장히 잘 된 그런 사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언급하셨지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벽에 비해서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소통의 가능성을 좀 많이 허락하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벽보다는 기둥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어떤 구조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게 상징하는 하나가 딱 서 있을 때 상징하는 느낌. 그다음에 책에도 서 있지만 우리가 아무개가 집안의 기둥이다 할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건물의 그 기둥이 이렇게 저는 연결돼서 네.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문화에도 그런 공간의 요소들이 또 연결돼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표지 화장장 같은 경우는 기둥의 그 끝부분을 천장과 그 닿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열어둔 거죠. 띄워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로. 거기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까만 직선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천장판을 받치는 아. 연결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틈을 만들어 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금 책의 표지는 책의 표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톤이 가라앉아 네.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굉장히 밝은 공간이고요. 네, 음. 그리고 그 공간이 멋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도 소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간들의 형태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는 재미가 이 책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신 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많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소를 그 요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형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진에서 살짝 지우거나 가려보는 것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물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높은 오벨리스크 어떤 상징 기둥탑 같은 게 있을 때 그거의 역할을 알고 싶을 때는 사진에서 그걸 딱 지워버리면 그냥 허벌판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하나가 딱 서 있을 때 구심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거성 문화에서부터 어떤 사막에 뭔가 하나 딱 서 있을 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그런 방법이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도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수업에서도 네네. 이번 책을 다 읽었을까요?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학생들이 근데 갓 나와서 이게 그 실제로 배포가 된 게 며칠밖에 안 돼서 맞아요. 네,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책을 제 손에 받은 게 요번 주 월요일? 오.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전공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네. 책을 보면 네. 이 안에 있는 어떤 문장을 따라가는 맛이 있잖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작가의 목소리로 교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네. 또 매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뭐 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을 읽을 때 제가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음.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학교 수업할 때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압축된 어떤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 준비하셨나요? 네, 드뷔시의 달빛인데 클레르 드 윈. 요 음악 같은 경우는 달빛에 우리가 달이 인류가 바라보는 어떤 공통적인 구잖아요. 구. 그렇죠. 원이라기보다는 구인데 그게 이렇게 형태가 일그러졌다가 다시 또 원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지금도 음, 아무리 그게 과학적 사실을 알아도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구에 관한 장도 하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까 들었던 음악하고 또 분위기를 완전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또 조용한 달빛을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에 대한 부분을 쓰신 그 챕터는 정말 상상력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그 챕터입니다. 카페인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건축로드를 이끄셨던 분이죠.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의 저자 건축가 김종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뷔시의 달빛 곡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이 음악 선율에 딱 맞춰지신 것 같아요. 7906 쓰시는 카페이님, 맙소사 이번 주 내내 달빛 찾아 듣고 있는데 북카페에서 딱 나오다니 너무 좋고 신기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죠. 딱 우연히 만나는 순간. 맞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날 때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만 어, 하고 있었는데 딱 나타날 때 그런 그쵸. 경우들이 있죠. 이번 책 쓰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이번 책 쓰면서는 제가 꿈에서는 좀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꿈을 한 두어 번 꾼 적은 있습니다. 책을 물론 이제 쓰는 기간이 동안. 길다 보니까 네. 네, 그렇긴 했는데 네, 꿈에서 이렇게 뭐 형태들이 막 장소랑 섞여 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답사를 다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넜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지형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있지 말아야 될 어떤 형태가 뭐 빛을 내고 탁 있다든지 뭐 그런 약간 음, 환영 같은 모습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와, 아침에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해석하지 말자. 네, 네. 그 자체가 지금 나의 뇌 속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몇 년간 계속 이 책의 네, 속에 들어갈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네, 꿈에서도. 네. 김미숙님, 지난 일요일 유난히 밝은 보름달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달빛 보고 일하러 나갔다가 달빛을 벗삼아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달을 보면 엄마의 고단한 삶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달의 형태가 그 둥근 구 음.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보면 미스 반데어로의 묘비 이미지도까지도 네, 넣어주셨던데요. 네. 수평 챕터에서 그런 수평 네모난 상황이다. 큐브 형태다. 이렇다면 좀 느낌이 다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어떤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순환한다는 느낌보다는 음, 조금 더 고정된 물체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더 들 것 같긴 하고요. 네, 원형이 달이 특히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모양이 초생달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네, 그런 것들이 참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혹시 달을 계속 보고 계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시면 형태가 약간 꿈틀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 그게 어, 물론 대기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가만히 태양은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달은 달은, 한번 보시면 이게 약간 가물가물하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항상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미영님, 기둥 얘기에 대해서 기둥하면 지금 저는 사각 기둥이 아닌 둥근 원 기둥만 떠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둥근 원 기둥이 조금 더 먼저 떠오르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감이 드신다고. 네. 둥근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목재로 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아, 기둥이 굉장히 많고 그게 그쵸. 당연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일상적인데 서양에서도 뭐 그리스부터 원기둥이 있지만 네.
사각 기둥도 있고 현대 건축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네. 삼각 기둥도 있고 어. 네, 단면이 삼각, 그다음에 별 모양 기둥, 네. 그리고 기둥이 우리가 엔타시스가 이제 위로 갈수록 얇아지고 뭐 이런 기둥인데 기둥이 천차만별 이렇게 비정형의 기둥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모양 기둥도 있고 네, 어. 기둥이 또 아주 뭐 다양하죠. 그러네요. 네. 기둥에 따라서 느끼는 바도 좀 다를 테고요. 아까 병산서원 얘기하셨지만 거기 만드로의 그 기둥은 어찌 보면 책에도 쓰셨지만 영화 필름을 맞습니다. 보는 것 네. 같은 느낌으로 장식 요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 뒤쪽에는 입교당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딱 그게 보이는데 네. 필름 우리가 이제 옛날 필름들 보면 가로로 약간 긴 비례잖아요. 그쵸. 그 비례들이 이렇게 연속돼서 가는 느낌이 나고 그 책에도 썼지만 만약에 그게 가는 기둥이었으면 그 맛이 덜했을 거예요. 그 조금 굵은 듯한 그런 기둥이 네. 이렇게 풍경을 딱딱 이렇게 잘라주면서 어. 이렇게 연속적인 프레임의 효과를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책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면서 레퍼런스가 너무 풍부해서 따로 메모를 하면서 읽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꼭 봐야지, 이 작품 꼭 찾아봐야지, 뭐 미술, 음악 다 아우르고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악보 이미지까지 넣어두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특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를테면 경사판 얘기를 하시면서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경사판 얘기부터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음악 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던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쉬운 악보 같은 건 저도 한번 쳐보고 했는데 근데 음악을 들을 때 미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음은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디를 올라간다고 느끼는 걸까? 그리고 바흐의 어떤 음악은 왜 계속 이렇게 크게 순환하는 느낌이 들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어떤 심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음의 어떤 그 청각적인 경험에서도 시각적인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네. 그게 재밌고 그게 그 연결고리에는 형태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형태적인 모습, 뭐 형상 이런 것들이 뭐 기울어졌다, 올라간다, 둥글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니까 그게 후각으로는 저는 뭐 시도는 해봤습니다만은 후가까지 아우르려고 하셨던 거예요? 후각으로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 후각으로 어디를 올라간다, 원형 뭐 이런 거는 안 느껴지는데 그렇죠. 소리하고 시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에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실제로 외국 학자들도 소리하고 건축의 관계, 음악과 건축의 관계는 연구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뭐 경사에서는 리스트, 그다음에 둥글게 뭐 도는 곳에는 바흐의 개캐논을 네. 한번 책에 넣어봤습니다. 네. 경사면 얘기를 할 때 경사면 얘기를 하시면서 종이접기를 예로 드셨어요. 네, 그 종이접기가 우리가 이렇게 뭐 정사경 조그만 종이를 접을 때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근데 모양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사선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수직수평보다는 수직수평은 간단한 박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사선이거든요. 그 사선을 활용하면 그만큼 복잡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한 뭐 현대 건축 디자인, 음. 현대 또 뭐 가구 디자인도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는 노골적으로 이제 폴딩 아키텍처라 그래서 네. 이렇게 대놓고 나는 폴딩 아키텍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예 테마로 삼았군요. 아예 주테마로. 본인 디자인의 주제인 거죠. 와. 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면 이 건축 속의 경사의 형태를 좀 더 이렇게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사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소는 너무 쉬운 장소가 산이죠. 산. 네,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건축에서는 산에 있는 전통 건축들은 산의 경사 지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안동의 부석사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경험, 내려올 때 경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산 경사 지형을 이용한 이제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현대 건축에서 아예 경사라는 그런 요소를 디자인 요소로 썼을 때는 네.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날렵하게 깎였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사선의 지붕 아래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뭔가 묘하게 다락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사선 아래에 들어갔을 사선 때는 아래에 그쵸. 들어갔을 때, 그 사선 위에 갔을 때는 또 풍경이
펼쳐지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형태가 가지는 그런 것들이 다락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왠지 아늑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게 박스 공간보다 삼각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언가 수직 수평의 일상적인 거하고 다른 약간 비일상적인 음. 특별한 순간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풀어내시면서 과거와 현대를 비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서양의 그 문화 차이를 언급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양은 산 중턱 정도에 네, 딱 이렇게 네. 둔다면 서양은 꼭대기에다가 꼭대기. 네. 꼭대기에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우리나라는 꼭대기에 두는 거는 뭐 망루라든지 어. 성벽은 뒀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어떤 자연과 무의자연 뭐 이렇게 자연과 친화하는 어떤 삶의 그러한 철학에서는 네. 올라서는 것보다는 이제 중턱에서 있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산림집 같은 경우는 아예 산 밑에 조금 더 아늑한 산이 감싸지는 네. 이렇게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을 선호했죠. 그렇군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 그러면 북카페 오늘 퀴즈의 정답도 슬쩍 좀 흘려볼까 합니다. 발표를 해보죠. 오늘 슬쩍 흘려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차이가 단어를? 있나요? 혹시 형태의 차이가 있나요? 슬쩍 흘리는 것과 대놓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한 단어기 때문에 그냥 슬쩍 흘릴 수가 없네요. 그죠? 네. 한 단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어깨 퀴즈의 정답은 원입니다. 원. 네.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핸들부터 두루마리 휴지 여러 이미지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원은 우리가 원형 건축을 이렇게 보기는 약간 드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원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뭐 아침, 점심, 저녁도 하루에 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나가서 직장을 갔다 돌아오는 것도 크게 보면 우리가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환의 의미로 보면 원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요소죠. 그래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으로 원의 이미지를 닮은 이것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음악이 나갈 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작가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지만 원형 건축을 그리는 것보다 저는 뭐 숲이 회전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크리스마스니까 회전춤을 추는 동작을 한번 그려볼까 아,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니고 네. 그 모델이 네. 뭐 어차피 작가님이 사진이 아닐까 아닌 이상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회전춤을 추는 형상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는 여러 거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네 마티스의 춤처럼 될 수도 있고 어. 혼자가 추는 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카페 이미지를 이 책에서 언급한 여러 형태들 중에서 비정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정형은 뭐 어떤 요소들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네, 형태는 우리가 이제 뭐 수직, 수평, 기둥, 정육면체 이렇게 원, 구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들 이렇게 배후에는 형태 없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형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존재 네. 안 하는 바탕도 있는데 그럴 때는 비정형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구름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보면 형태가 물이 휩쓸고 간 협곡 같은 데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친 자연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꿈틀대는 소나무의 모습, 네. 겸재정선이 그렸던 그런 노백도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런 건 어떤 특정한 형태보다도 살아 꿈틀대는 어떤 생명의 느낌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형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긴 했지만 워낙에 무궁무진한 세계이긴 했습니다. 비정형의 네. 세계가요. 비정형의 세계를 닮은 북카페에 오늘 오셔서 많은 얘기들 풀어내 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고요. 어떤 시상을 좀 떠올리고 싶은 분들, 뭔가 영감을 받고 싶은 분들 이 책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 메모를 했습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러닝 펜스 이미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러닝 펜스 크리스토와 멋지죠. 장클로드의 네, 대지 미술 작품. 대지 미술 작품. 네. 그 실제로 그 크리스토 작품을 제가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왜냐면 그분들이 한 2주 정도만 설치하고 그걸 해체를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자연을 원상태로 돌려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미지보다 실제 경험은 소리가 엄청나요. 오. 그 러닝 펜스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영상으로 보면 네.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실제 체험은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막 그 대기가 떨리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곡선 얘기를 하시면서 풀어놔 주셨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러닝팬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막 쓰러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상한 리듬감, 네네, 파도의 이미지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파도의 이미지가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떤 지형에 맞게 속도가 다르게 나기 때문에 그 네. 부풀림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리스토 작품의 되게 고유한 성격인데 자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2주 정도 이렇게 드러내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네, 다양한 작품들, 세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받으실 분은 김성백님, 그리고 카페인 번호 208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891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곡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끝곡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입니다. 비지스의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고요. 이 곡을 이제 선곡한 이유는 이 곡은 이제 영화 배경 자체가 뉴욕인데 이게 네. 뉴욕의 맨하탄의 그 골목들과 브루클린 브릿지도 이제 영화에 나오긴 하죠. 근데 이 곡을 들으면 그 뉴욕의 도시 공간이 느낌이 좀 나고 실제로 음. 배경도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책에 썼던 그리드의 도시 그런 아, 그리드의 도시 하부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네. 당연히 존 트라볼타의 그 춤도 이제 생각이 날 수 있고요. 그쵸. 그 신나는 음악도 생각나고 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